보호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우시다고요? 매월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평가 권 팀장입니다. 오늘은 보호자와 관련된 평가 지표를 설명드리려고 해요. 바로 주간보호 27번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평가 지표를 보면서 같이 알아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지표가 주간보호 27번 가족과의 소통입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수급자 가족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는 우리 기관이 그 수급자 가족들과 무언가 이제 소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아래 이제 평가 방향을 보시면 수급자 가족과의 소통을 위하여 기관의 정보와 최신 소식을 온 오프라인을 통해 공유하는지 평가합니다. 아, 우리 기관의 정보 그리고 뭐 어르신에 관련된 소식들, 뭐 행사 이런 것들을 이제 가족들한테 공유하는지를 이제 보겠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죠. 그럼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볼게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보호자 회의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반기별 한 회 이상 실시함. 여기까지 알 수 있는 거는 보호자 회의라는 거를 해야 되고 이 방식은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횟수는 반기별 한 회, 그러니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아래 필수 사항까지 나오네요. 필수 사항이 나오시면 무조건 별표 치세요. 무조건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시, 장소, 회의 방법, 회의 내용, 회의 결과, 참석자명, 그리고 서명까지 있네요. 저는 서명이 나오면 그 동그라미 표시하라 말씀드리거든요. 왜냐면 이 서명이 필수인 지표가 있고 그냥 참석자 명만 있어도 되는 지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헷갈려 하셔서 전 서명이 나오면 누락하지 않도록 꼭 동그라미 표시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1번은 기록으로 확인하겠대요. 기록으로. 이 말은 보호자 회의록이 있어야 되겠죠. 서류로 확인한다는 뜻이니까.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 방법을 볼게요. 기준 1. 회의 내용은 보호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기록함. 이 보호자들의 다양한 의견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감점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보통 보호자 회의록 작성할 때 그냥 통보하듯이 작성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한번 감점 사례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회의록이 평가에서 불인정하는 사례입니다. 필수 사항은 다 맞춰서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 회의 내용 때문에 감점되는 경우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소독 등 실시하고 있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해 안내함. 소독은 매일 자체 소독하며 분기별 전문 업체를 통해 진행함을 안내함.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의를 마침. 이렇게 작성하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호자의 의견보다는 기관에서 그냥 일반적인 안내잖아요. 여기에 어디가 보호자의 의견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작성하시면은 평가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호자 의견이 있게 한번 수정해 볼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보호자 의견이 들어가도록 작성된 보호자 회의록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설장, 기관에서 현재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예방 및 대응을 먼저 안내드립니다. 하면서 안내를 했어요. 그랬더니 윤땡땡 보호자가 감염병 유행으로 너무 걱정됩니다. 잘 하시겠지만 방역에 더 힘써주세요. 그리고 김땡땡 보호자, 올려주신 사진 보니 마스크가 다 착용하고 계셔서 믿음이 됩니다. 혹시 마스크가 끊어지거나 그럴 때 기관에서 새 마스크 교체해 주시나요? 사회복지사가 네, 예비용 마스크가 있어서 교체해드리고요. 또 박땡땡 보호자가 직원도 소독을 잘 하는지 구체적으로 방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면회가 제한되어 어르신이 잘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또 사회복지사가 답변을 합니다. 발열 체크하고요. 손 소독도 수시로 하고요. 환기도 하고 이제 교육 진행하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김땡땡 보호자가 소독이랑 방역하실 때 네이버 밴드에 업로드 해주시면은 보호자들도 더 안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혀져 있네요. 이런 게 바로 보호자의 의견이죠. 우리 기관에 감염병 예방을 하는데 보호자가 의견을 주신 거잖아요. 방역에 더 힘써주면 좋겠다. 의견이죠? 그리고 질문하잖아요. 마스크 교체해 주냐? 그리고 면회가 제한돼서 어르신이 잘 계시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방역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라고 이제 보호자의 의견들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네이버 밴드에 업로드 해주면 더 안심되고 좋을 것 같다. 이런 게 바로 보호자의 의견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의 결과까지. 아까 보호자들이 감염병 예방을 힘써달라는 내용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소독 환기 등 방역 활동을 보호자도 알 수 있도록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기로 함이라고 결과까지 작성을 하시면은 이제 평가에서 인정을 받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한 것처럼 안건이 있으면 그에 따른 보호자의 의견을 꼭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빠뜨리면 안 되는 한 가지. 바로 참석자 명의랑 서명. 서명이 필수인 지표입니다. 이 가족과의 소통은. 그래서 이제 대면으로 했다면은 이렇게 쭉 회의에 참여하신 보호자, 그리고 직원분들, 그리고 서명까지 받아 놓으셔야 되시고, 아까 온라인도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관은 화상 회의를 했다, 아니면은 통화를 했다, 아니면은 문자로 했다라고 하신다면은 걸맞는 이제 증빙 자료를 이제 구비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자 서로 주고받은 내역이라던가, 그리고 화상 회의의 한 장면을 뭐 캡처를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서명 대신. 여기까지가 이제 보호자 회의록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시 평가 지표로 돌아와서 2번을 볼게요. 2번에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간의 소식을 월 한 회 이상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제공함. 그러니까 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세 가지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기록으로. 이 말뜻은 이 제공에 대한 제공 대장이 있어야 되겠죠? 기록으로 확인을 한다니까. 이것도 이제 구체적인 확인 방법을 볼게요. 기준 2번에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기간의 소식을 뭐 노인장기 요양보험 홈페이지, 뭐 기관 자체 홈페이지, 뭐 등등등 직접 제공까지 포함해서 매월 한 회 이상 제공했는지 확인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많이 하는 질문. 우리 기관은 네이버 밴드에 올렸는데 이것도 인정받나요? 이와 관련하여 공단 답변이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공단에서 답변한 내용인데요. 질문이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와 식단표를 블로그에 올린 경우 제공한 것으로 인정 가능한가요?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보호자의 회원 가입 여부 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블로그에 게시한 경우 보호자들이 접속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적절하게 안내했냐. 그러니까 결론은 블로그에 올려도 되는데 이 보호자가 이 블로그에 올렸다는 거를 우리 기관에서 안내했으면 인정하겠다 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답변을 보고 그냥 개별적으로 매월 제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일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주간보호는 매월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평가 지표 44번 급여 제공 결과 평가를 보면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를 월 한 회 이상 수급자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급여 제공 기록지는 어르신의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 기관은 매월 수급자 혹은 보호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류가 있기 때문에 급여 제공 기록지 제공할 때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소식지도 제공하는 것을 제가
제안 드리는 거죠. 제공할 때는 우편, 문자, 직접 제공 등 어떤 방식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공 방식과 관련된 증빙 자료를 이제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뭐 우편일 경우에는 뭐 우편 영수증, 문자면은 뭐 전송 내용, 뭐 직접 제공했으면은 서명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어르신은 직접 제공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우편으로 보낸 적도 있으면 너무 헷갈리겠죠? 이럴 때를 대비해 발부대장을 작성하면 관리가 용이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저희 국회에서 이제 제작한 수급자 자료 발부대장이에요. 그래서 해당 월에 이용 중인 어르신을 쫙 작성을 하고 언제 어떻게 제공했는지 기록을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뭐 1월 2일 날 급여 제공 기록지, 급여 제공 명세서, 기간 소식지,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를 직접 제공했대요. 수급자 어르신 본인에게. 그래서 서명까지 받았습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이제 보호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서 이렇게 영수증을 이제 첨부하기도 하고 문자를 보냈을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 내역을 이 발부대장 뒤편에다가 첨부를 하시면 되시겠죠. 여기까지 가족과의 소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주간보 27번 가족과의 소통의 경우는 보호자 회의록이 필요하고요. 반기별 한 해 이상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자 회의록을 작성을 할 때는 이 필수 사항에 맞춰서 작성해야 하시고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뿐만이 아니고 월간 프로그램 계획표, 식단표, 소식지를 매월 한 해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공했을 때는 이 제공했다는 증빙 자료가 있어야 돼요. 왜? 평가 방법이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편이면 영수증, 문자면 뭐 전송 내용, 그리고 직접 제공이면 서명부를 작성해서 구비를 해놓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자료 그리고 가정통신문 예시를 이제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제가 국회의원 네이버 카페에다가 업로드 할 테니까요.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른 주제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 권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